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조선의 첫 왕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그녀의 집안과 그녀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덕왕후 강씨는 1356년인 공민왕 5년에 이 황해도 곡산에서 곡산 강씨 집안의 상산부원군 강윤성과 진선 부부인 진주 강씨의 사남 2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아직 왕비가 된 것은 아니니까 강씨 또는 강씨 부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씨의 집안은 충의왕 때 황해도 곡산에서 세도를 떨친 권문세가였는데요. 강씨의 할아버지가 강서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강서는 원나라 간섭기에 충의왕에게 아첨을 해서 벼슬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시 영화를 누렸지만 충수광이 복위를 하면서 순군옥에 갇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순군옥은 이 고려시대에 도적이나 난을 일으킨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런 감옥인데, 순군옥에 잡혔다고 하니 아무래도 충의왕을 지지하는 사람이어서 충수광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강윤충이 관비였다라는 기록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때 집안이 한번 몰락했던 것이죠. 강서에게는 6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언급했던 그 강윤충이 이 노비문서 등을 관리하던 관비로 있다가 또 충수광의 총애를 받아서 이 노비를 면하고 무관 사품직인 호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충의왕 시기 강윤충이 이 조적의 난을 진압하면서 1등 공신에 책록되고 밀칙부사에 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 강윤충이 특히나 잘하는 일이 있었으니 아름다운 여인을 물색해서 충의왕에게 바치는 일을 잘했다고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많은 총애를 받았다고 합니다. 강씨의 아버지 강윤성이 문과에 급제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삼촌 강윤충 덕에 신분도 복권이 된 것이죠. 강윤충 덕분인지 강씨의 아버지 강윤성을 포함해서 이 6 형제들이 모두 충의왕, 충무강, 충정왕 이 3대에 걸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충의왕이 사망을 하고 충무강이 즉위를 했을 때는 강윤충이 충의왕의 왕비이며 당시 대비였던 원나라 공주 덕령공주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이불을 덮는 사이로 지냈기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덕분에 또 대단한 권력과 부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자, 강씨의 아버지 강윤성은 이 한리막사 이부시랑을 거쳐서 문화찬성사에 오르기도 하죠. 하지만 이들 집안의 부귀영화도 공민왕이 즉위를 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공민왕이 원나라 세력을 몰아내면서 친원파였던 이 강윤성과 강윤충도 채화중의 영모 사건에 연루되어서 역도로 지목되게 되고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이때 강씨의 삼촌들 강윤충, 강윤희 그리고 강씨의 아버지 강윤성이 영모죄로 죽임을 당했고, 이후 강씨 집안은 개성에서 살지 못하고 고향인 곡산으로 쫓겨가야 했습니다. 이때 강씨가 4살에서 5살 정도 되었을 시기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집안 자체가 완전히 몰락한 것은 아닙니다. 1356년인 공민왕 12년 호군 강영이 개경수복 1등 공신에 책록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강영은 강씨의 삼촌 강윤휘의 큰아들이며 강씨의 사촌 오빠입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강씨 집안인 이 강영이 홍건적을 물리친 공을 세워서 집안이 어느 정도 복권이 된 것이죠. 하지만 옛날에 그 영화를 다 되찾은 것은 아니었기에 어떻게든 집안을 다시 일으켜서 그 부귀영화를 다시 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줄 인물로 이성계가 선택됩니다. 그 당시 정말 잘 나가던 전쟁 영웅 이성계를 선택해서 집안을 일으켜줄 새로운 희망의 불씨로 삼으려고 한 것인데요. 그리고 강씨의 사촌 오빠 강우가 이성계의 사촌 누이와 혼인을 한 사이니까 아마 이 두 사람이 연결고리가 되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성계의 입장에서도 당대 최고의 권력을 누렸을 때보다는 조금 몰락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중앙에 끈이 많은 이 강씨 집안과 연을 맺으면 중앙 진출이 더 쉬울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고, 또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오케이를 외치게 됩니다. 사실 이성계는 이미 혼인을 해서 부인 한씨가 있었고 한씨 사이에서 6남 2녀를 둔 상태였지요.
그런데 고려 말에는 이 고향의 아내가 있으면서도 개성에서 또 다른 아내를 얻는 귀족들이 많았고 이성계 역시 강씨와 중혼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한 것이지만 이 결혼은 필연적이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였을까요? 혼인 전 두 사람이 만난 적이 있다라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호랑이 사냥을 하던 이성계가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았는데 마침 우물가에 한 여인이 물을 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너무나 목이 마르니 물 한 바가지만 부탁하오 하면서 그 여인에게 부탁을 했는데 물을 뜨면서 갑자기 버들잎 한 줌을 뜯어서 물 위에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아니 왜 이런 짓을 하오 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인이 갈증이 너무 심하셔서 냉수를 급히 마시고 탈이 나실까 그리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이성계가 여인을 딱 바라봤는데 너무 예뻐. 이 수줍은 듯 미소를 짓고 있는 그 여인에게 또 한눈에 뿅 반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당시 15살의 강씨 여인이라는 것인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싶지 않으세요? 바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장화왕후 오씨를 만났을 때 일화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장화왕후 오씨 역시 왕건의 계비이고 강씨 역시 또 태조 이성계의 계비이지요. 이 두 여인이 다 왕건과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는데 큰 힘이 되어준 힘 있는 가문의 또 딸이었고요. 이런 유사성 때문에 이성계는 자신의 두 번째 부인과의 만남을 조선왕조 개창을 위한 필연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아마 이런 일화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성계와 강씨는 21살이라는 아주 큰 나이 차이가 났고 이성계의 큰아들보다도 강씨가 더 어렸지만 이 고려 말 떠오르는 별이었던 이성계이기에 강씨는 그런 나이 차이를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남 1녀의 자식이 태어나는데요. 첫 딸이 경순공주이고 첫째 아들이 무안대군 방번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의안대군 방석입니다. 강씨는 그 미모와 지략이 다 뛰어난 여인으로 이성계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아니면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들이어서 그런지 이성계가 이 강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애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성계는 계속 전쟁터를 떠돌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신혼을 즐길 여력은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남편에게는 향처 한씨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강씨는 늘 불안했겠지요. 자, 그래서 자신의 입지를 다지고 남편과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이 곡선 땅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맏딸 경순공주가 5살이 되었을 때 개경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집안 일으키기 모드에 돌입하게 되죠. 강씨는 이 조선 건국 후 세자 책봉 문제로 이성계와 이 신의왕후 한씨 사이에서 난 아들들, 특히 이방원과 갈등을 하게 되지만 처음에는 이방원을 비롯한 이 한씨의 자식들과 원만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성계는 사실 무장으로서의 능력은 탁월했지만 변방 출신이라는 것과 자신을 비롯 집안 사람들이 이 중앙 주류 학문인 유학을 공부하는 이가 없다는 것에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의왕후 한씨의 넷째 아들 이방간 그리고 다섯째 아들 이방원을 개경으로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게 되죠. 이 아비의 한을 풀어다오 하면서요. 그래서 방원과 방간은 개경에서 공부를 하며 강씨의 보살핌을 받게 됩니다. 남달리 영특했던 이방원은 날마다 부지런히 글을 읽었는데 그 모습을 본 강씨가 어찌 저 아이는 내 아들로 태어나지 않았을꼬 하면서 한탄을 했다고 하죠. 이 방원의 재주를 아끼는 마음의 한 말이니까 이때는 방원을 잘 돌봐주었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강씨의 집안 일으키기, 특히 남편 키우기 프로젝트 중 가장 큰 프로젝트는 자식들을 명문가와 혼인시키는 것이었는데요. 방원과 방가는 개경의 명문 거족인 여흥민씨 가문의 여식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역시 강씨와 강씨 가문의 역할이 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강씨는 자신의 딸을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이인님의 가문과 혼인을 시키는데요. 이인님의 동생 이인립의 아들 이재와 혼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큰아들 방번은 공양왕의 조카딸과 혼인을 시키게 되죠.
사실 집안이 몰락했다고 해도 정치의 잔뼈가 굵은 집안에서 자란 강씨는 정치계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성계의 정치적 조언자 역할을 잘 했고 위기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성계는 이 동북면 출신으로 이 북쪽 국경지대를 넘보는 오랑캐들과 많은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주 국경지대로 떠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야사에 따르면 부인 강씨가 너무 몸이 아파서 다 죽어간다 라며 이성계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내 부인 강씨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고 이성계가 깜짝 놀라서 집으로 달려가게 되죠. 자, 그런데 집에 와보니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강씨는 아주 건강한 모습인 겁니다. 아니,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요? 했더니 강씨가 민심을 얻는 자가 천심을 얻는 법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저 북쪽 국경에 가 있지 마시고 빨리 왜구를 토벌하는 데 힘을 쓰십시오 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 백성들을 제일 힘들게 했던 것은 왜구의 침입인데요. 아내의 조언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이성계는 이후 왜구를 물리치는 데 합류를 했고 황산대첩에서 큰 승리를 이루면서 고려의 영웅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성계는 강씨와 혼인을 한 후 날개를 단 듯 그 세력이 날로 강성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위화도 해군 이후 권력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됩니다. 이 위화도 해군 역시 이성계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이 강씨가 이방원을 통해서 설득을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 강씨는 이방원과 여러 중요 대소사를 의논을 했다고 하는데요. 연려실 기술에 위화도 해군 때 남은이 이성계를 추대할 것을 비밀리에 논의를 하고 이를 이방원에게 알렸는데 이방원이 이런 큰일을 가벼이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다시 강씨에게 전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많은 일들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수다몽에서 조선 건국사와 또 최영편까지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위화도 해군 이후 이성계가 최영을 제거한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행보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영이 제거된 후 이대로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우왕은 이성계 등 이 위화도 해군을 주도한 장군들을 암살할 결심을 하고 황감 80여 명을 이끌고 흥국사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간 이성계, 조민수, 변한열 집을 기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왕의 암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결국 우왕은 폐위되어서 강화도로 보내졌고 그의 아들 창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사실 창왕이 즉위를 한 것은 이성계의 계획은 아니었죠. 권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싶었던 조민수가 이색과 손을 잡고 우왕의 아들 창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조민수는 불법으로 토지를 차지한 것 등 여러 가지 혐의로 탄핵되어서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창영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1389년 11월 이성계를 비롯해서 심덕보, 지용기, 정몽주, 설장수, 석선린, 조준, 박이, 정도전 이렇게 9명이 흥국사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황간에 떠돌던 소문인 우왕과 창왕은 왕씨가 아니라 신돈의 자손이다 라는 비왕설을 내세우게 되는데요. 가짜를 패하고 진짜를 세워야 한다 하면서 당패가 입진을 주장했고 이후 창왕을 패하고 정창군 왕효를 다음 왕으로 추대했으니 그가 바로 공양왕입니다. 허수아비 왕이 된 공양왕은 어떻게든 이성계와 맞서 싸워보려고 했지만 사실 역부족이었죠. 이때만 해도 정몽주는 고려를 개혁하는 데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성계와 뜻을 함께하고 있었고 이렇게 공양왕을 함께 세웠지만 이성계와 정도전을 비롯한 이성계 일파가 스승 이색을 탄압하고 고려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것을 알고 돌아서게 되고 공양왕에게 힘을 보태게 됩니다. 자, 그러는 사이 이 이성계파에게 작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이성계가 정계 은퇴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정도전, 남은 등 자신이 믿는 측근들에게 나는 정치가 너무 싫다. 그냥 동국면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고려를 엎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 혁명파를 대표하는 정도전, 그리고 고려를 수호하고자 하는 고려 수호파를 대표하는 정몽주의 투쟁이 너무 격렬해지면서 정치계에 피 터지는 싸움이 계속되자 이에 신물을 느꼈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랴 라면서 이 무상함을 느꼈던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다른 수하들이
정도전과 남은 등이 이성계의 귀양을 부추긴다라는 오해를 했고 이들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곧바로 이성계의 부인 강씨에게 달려가서 정도전과 남은이 장군께 동국면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일이 어그러질 것입니다. 차라리 그들을 없애는 게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 창업을 방해한다면 누구라도 죽이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때 강씨가 기다려봐, 내가 설득해볼게 하면서 이성계를 다시 설득을 했고, 이성계는 자신만 믿고 그동안 많은 것을, 그러니까 혁명을 준비한 이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행장까지 다 꾸렸다가 다시 행장을 풀고 결국 동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